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단의 해단식이 열렸습니다. 선수들은 대회 결과에 아쉬움이 남았던 만큼 4년 후 2018 평창 장애인 동계올림픽에 대한 남다른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대책위원회가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특별법 제정을 청원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장애계가 영화 관람권을 현장에서 구매할 시에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할인 제도를 온라인 구매 시에도 적용받도록 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영화상영관협회는 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게 이들의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소치 동계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했던 우리 선수들이 귀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 동계올림픽기가 2018 평창 장애인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한국으로 전해졌는데요. 선수는 4년 뒤 대한민국 평창에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단이 지난 18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유진용 장관 등이 직접 참석해 선수들을 맞이한 이날은 선수단 해단식과 2018 평창 장애인 동계올림픽 대회기 환영식이 함께 진행된 가운데 선수단은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평창을 향한 준비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냉정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선수 혼자서 감당하는 대회가 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서 장애인 동계 스포츠 발전을 위한 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누구보다 아쉬움이 많았던 선수들은 다시 4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선수 선발과 훈련 환경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치니까 홀가분하고요. 한편으로는 4위라는 정말 아쉬운 성적을 내서 많이 아까워요. 그런 부족한 부분도 보완하고 그러면 이제 평창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때는 메달을 꼭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선수층이 얇고 아직 좀 운동하기에는 여건이 부족한 분이 많아요. 예, 저희 선수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4년 후에 평창 때 모두 이제 꽃다발이 아닌 메달을 모두 걸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평창에서는 반드시 주인공이 되겠다고 다짐한 국가대표 선수들. 이제 그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 청원이 얼마 전 국회에서 있었는데요. 사건의 대책위가 입법을 위한 첫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피해 배상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끌려갔었는지, 우리가 왜 그 안에서 죽어야 했었는지, 왜 지금까지 말 못하고 살아야 했었는지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저희는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금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박인근이 혼자 징역 2년 6개월만 살았다는 이유로 그냥 끝나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 감금과 폭력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희생을 일으켰던 지난 1987년에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올해로 27년이 흘렀습니다. 27년 만에 얼마 전 국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청원됐습니다. 이에 형제복지원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첫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특별법 발의에 나선 김용익 의원은 공청회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언급했습니다. 과거적의 조장과 방조에 의해서 사회적 약자를 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전형적인 예에 속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서 저에게 또 진선미 의원에게 그 입법 청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소개해서 입법 활동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1940년대 나치 독일이 세웠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형제 복지원에 대해서 국회에 조속한 관련 입법 추진과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전국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중증장애인 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한 상태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영화 관람 전에 요즘은 온라인 예매 참 많이 이용하죠. 그런데 장애인이 극장을 찾을 때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면 장애인 할인 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장애인에게 유명무실하다는 장에게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환 기자가 전합니다. 영화관 현장에서만 할인이 가능한 장애인 할인이 접근성의 문제를 넘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영화 상영관협회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아 개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관 장애인 할인은 온라인 예매 시 적용이 되지 않아 현장에서 직접 표를 구해야 하는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예매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장애인임을 드러내고 청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문제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화 상영관협회는 온라인 예매 후 현장 창구에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제시하면 할인이 적용돼 온라인 예매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현재의 장애인 할인 제도를 설명하는 수준에 그친 답변이라며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의 장애인시설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본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얼마 전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덧붙여 최근 중증장애인을 둔 가족이 절망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정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제도 개선과 더불어 중증장애인 보호와 지원 체계를 조속히 갖추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유치원 입학 경쟁률이 날로 높아지면서 어린이 10명 중 6명이 유치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지난 17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기준 유치원 입학 연령 어린이는 24만 7천 명으로 이 중 유치원에 입학한 비율은 4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국립유치원의 경우 평균 입학 경쟁률은 지난 2012년 1.68대 1에서 지난해 2.64대 1로 증가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비율은 14대 86으로 사립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시교육청은 여전히 학급이 적은 병설 유치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4,33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10%가량을 장애인으로 뽑고 일반 복지 특화형 일자리도 지난해보다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배상훈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2014 장애인 일자리 확충 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 세차 사업단 등 장애인 일자리 4,330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24개 분야로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 공무원 206인을 채용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의 참여 비율을 41.8%에서 45%로 확대합니다. 특히 1대1 맞춤형 훈련 체계를 도입해 업체가 원하는 인재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취업을 높이게 됩니다. 또 장애인 2인, 노숙인 2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 장애인 세차 사업단을 비롯해 레저 서비스 일자리 발굴 등 민간 분야와도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네, 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나눠져 있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까 다양한 노동 능력을 가진 장애인들이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문화를 민간 기업의 문화를 좀 이렇게 좀 조금씩 바꿔가자는 의미죠. 한편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전문시설 신규 건립 등 장애인의 일자리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중계 근린공원에 자리 잡은 노원 실버 카페가 어르신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 5년이 넘었는데요. 요즘 영화 수상한 그녀의 배경이 되면서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70세 이상 어르신들로만 가득한 노원구의 명소. 이곳은 노원 실버 카페입니다. 하루 한 번씩 2시 반부터 있을 공연을 보기 위해 오전부터 기다리신다는 어르신들. 옛 노래를 들으며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은 이곳뿐이라며 실버 카페에 대한 애정이 넘칩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300여 명, 850만 관객이 찾아 흥행 돌풍을 거둔 영화 수상한 그녀의 촬영지로 입소문도 나서 일부러 찾아온 손님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영화를 찍고 나서 일반 고객들이 조금 늘어났다는 거 하고요. 폭넓은 또 어르신들도 많이 다른 곳에서 많이 찾아오게 되고요. 이 실버 바리스타들이 정성스럽게 만드는 원두커피 가격도 놀라운데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드리는 커피 가격은 아메리카노 500원, 카페라테는 1,000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인기를 끄는 메뉴는 바로 믹스 커피입니다. 일반 카페에는 없는 믹스 커피가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단돈 300원에 팔고 있는 믹스 커피는 하루에 300장 이상 꾸준히 팔리고 있어 노원 실버 카페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가격면으로 너무 저렴하니까 일반 카페 가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커피를 여기 와서 잡수실 수 있게 돼서 저희들도 보람을 느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공연이 있는 친교 공간으로서 맛있는 커피를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장소로서 사랑받고 있는 노원 실버 카페. 주말이면 4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곳을 찾아오며 노원구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요즘 최고의 흥행작의 배경이 되면서 남녀노소 모두가 찾는 가족 나들이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서울시가 여성장애인의 가정에 임신 단계부터 출산, 육아, 양육 전반을 도와주는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을 올해 160가정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은 여성장애인인 엄마와 그의 자녀를 동시에 지원하는 서비스로 시에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임신, 출산 예정이거나 만 13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고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간은 월 70시간 이내에서 신청인이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각 자치구별 장애인 복지관 15개소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16일 여수에서 제14회 여수시장기 볼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 볼링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60개 팀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볼링 인구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 선수를 발굴해 여수시의 볼링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일상의 지식, 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시간, 일상을 바꾸는 300초입니다. 이쪽 저쪽 욱신욱신, 일교차 큰 날씨에 우리 몸은 바짝 긴장 상태. 뭉친 근육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바3 이번 시간에는 손으로 꾹꾹 누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지압법을 소개합니다. 하루하루를 바삐 살아가는 현대인들, 만성질환 근육통을 달고 사는 것은 보통. 따뜻한 봄볕에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요즘은 겨울내 꼼짝 않던 근육을 쓰다 보니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운동도 하고 몸에 이로운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보다 간편하게 근육도 풀고 건강해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은 1바3에 있습니다. 우리 몸속 스위치 누르기, 바로 지압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근육이 당김이나 뻐근함을 느낄 때면 무의식적으로 기지개를 피거나 두드리는데요. 이러한 행동이 바로 지압의 원리라는 사실 아시나요? 지압은 근육에 자극을 줌으로써 뭉쳐있던 근육을 풀고 풀린 근육에 의해 우리 몸에 맺혀있던 어혈이 빠져나가며 통증을 없애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지압에 대해 함께 배워볼까요? 지압
지압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경혈 자리도 알아야 되고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아픈 곳에서 만져보시게 되면 아픈 곳 주변에 가장 뭉쳐있는 돌덩어리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살살 이렇게 꾹 이렇게 누르고 계시게 되면 그 자리에서 시작해서 그 주변 자리가 같이 풀리면서 좀 뻐근 시원한 그런 느낌이 저는 지금 벌써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가장 좋은 지압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시게 되면 오히려 근육이 파열이 된다든지 속에 내부에 멍이 생겨서 더 심하게 아픈 경우도 생기고요. 특히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이 끊어져서 나중에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살살 지그시 이렇게 눌렀다가 떼셨다가 또 지그시 눌렀다가 떼셨다가 이렇게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압은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 아픈 부위와 주변을 적당한 세기로 눌러주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압이 단순히 우리 몸의 근육 뭉침으로 인한 통증만을 치료해주는 것일까요? 한의학적으로 지압은 우리 몸의 경락을 순활하게 만들어줘 내과적인 효과도 크다고 하는데요. 환절기 걸리기 쉬운 감기 예방도 지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감기 예방이라든지 몸살 예방, 또 면역력 정진할 수 있는 그런 혈자리가 있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합곡혈. 엄지와 금지 사이 도톰한 살자리를 꼭꼭 눌러주시면 되는데 아파서 기절할 정도로 누르시면 진짜 아프고요. 양쪽을 이렇게 진드근히 눌렀다가 뗐다가 진드근히 눌렀다가 뗐다가 반복하시고요. 요것과 마찬가지로 2번 발가락의 이 자리가 있습니다. 발가락도 첫 번째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들어가는 자리 있거든요. 요 뼈와 뼈 사이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태충혈이라고 합니다. 그 태충혈을 진드근히 눌렀다가 뗐다가 양쪽 다 하시게 되면 여기, 발, 여기 해서 4가지죠. 이걸 사관혈이라고 합니다. 사관혈을 자극하는 것은 우리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날 때 해열제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압을 습관화한다면 자연스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지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귀가 연결된 선의 앞 정중앙선 연결된 요 십자자리가 있습니다. 요 짱배기를 백회혈이라고 해요. 백회혈. 요 자리를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소리 날 정도로 자주 두드리시게 되면 여기가 열이 빠져나가는 자리예요. 순환이 잘 되니까 피가 맑아지고 중풍, 고혈압, 또 치매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여기 명궁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톡톡톡톡톡톡 두드리시고요. 또 그 다음은 여기 코 밑에 인중이라고 하죠. 여기도 두드리지 말고 꼭 이렇게 눌러주시면 위에 몰려있던 열들이 쫙 빠져내려오면서 뒷목도 시원해지고요. 또 두통도 많이 없어지고요. 기억력 특히 많이 좋아집니다. 냉장고에 전화기 넣어놓고 찾은 적 있으시죠? 그 많이 좋아지십니다.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속 건강 지압. 요즘같이 봄으로 변하는 환절기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쉽게 피곤해지는 때인데요. 이번 시간 알려드린 지압으로 우리 몸의 건강도 찾고 생활의 활력도 찾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등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열흘간 러시아 소치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대회를 통해 신인 선수를 발굴하고 열악한 훈련 환경을 개선하는 일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난한 자존심 얼마면 되니? 싸. 물 한 잔 까? 난 아빠 생이랑 다르다고요. 물 한 잔? 저쪽은 안 돼. 드라마가 재미있으려면 갈등이 필요하죠. 화합
협력과 소통, 대한민국의 흥행 요소입니다.